저는 올해 70입니다.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살다가 퇴직했고 지금은 남편과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아들 하나 장가 보내고 손주까지 생기니까 이제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그날 추석 며느리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추석 당일 새벽부터 남편이랑 둘이서 부산하게 움직였어요.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국 끓이고 허리 수술한 지 석 달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명절인데 제대로 차려주고 싶었거든요. 오전 11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님 왔어요. 아들 민수가 며느리 지혜랑 손주 데리고 들어왔어요. 어서 와, 많이 힘들었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며느리는 과일 바구니 하나 내밀고는 바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신발 벗자마자 휴대폰부터 꺼내 들더군요. 남편이 거실에서 인사해도 고개만 까딱, 시선은 화면에 고정이었어요. 피곤하겠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상 차리는데 1시간 넘게 걸렸어요. 남편이 몇 번 들어와서 그릇 나르는 걸 도와줬고 아들도 엄마 뭐 도와드릴까요? 하길래 거의 다 됐어 했죠. 며느리는요? 소파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상을 다 차리고 나서 제가 말했어요. 자, 밥 먹자. 다들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 아들, 며느리, 손주까지. 어머님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 많이 먹어. 다들 수저들고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밥 먹다 보니까 김치가 떨어졌더라고요. 지혜야, 미안한데 냉장고에 김치 더 있으니까 좀 꺼내줄래? 순간 며느리가 수저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손님인데요. 응? 저는 손님이잖아요. 그런 건 어머님이 하셔야죠.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한 거죠? 지혜야, 그게 무슨... 아들이 당황해서 며느리를 쳐다봤지만 며느리는 태연했습니다. 제가 뭐 잘못 말했나요? 저는 명절 때마다 여기 와서 그냥 앉아만 있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손님 아닌가요? 아니, 그게... 손님이면 대접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남편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지혜야, 가족이 무슨 손님이야? 가족이요? 그럼 제가 부엌 들어가서 같이 음식 만들고 설거지까지 해야 하나요? 저도 회사 다니면서 힘든데요. 며느리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여기는 시댁이잖아요. 저한테는 남의 집이에요. 그럼 손님이죠.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아들이 급하게 며느리 팔을 잡았습니다. 야, 지혜야. 엄마 앞에서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뭐 잘못 말했어? 사실이잖아. 그만해, 제발. 왜?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야?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밥이나 먹자. 그렇게 식탁은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고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새벽부터 준비한 이 밥상이 며느리 눈에는 그저 손님 대접으로밖에 안 보였던 거예요.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소파로 가서 앉았어요. 설거지는 당연히 제 몫이었죠. 아들이 부엌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지혜가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제가 잘 말할게요. 하지만 그 변명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라는 그 한마디가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날 밤 며느리 가족이 돌아간 뒤 남편이 말했어요. 손님이라니. 우리 며느리가 손님이야? 나도 기가 막혀서. 다음부터는 저렇게 못하게 해야겠어. 남편도 화가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막막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손님이라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며느리는 우리 집에 온 손님일까요? 그 추석 이후로도 며느리는 변함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원래 그랬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동안 못 봤던 건지 아니면 보고도 넘어갔던 건지. 명절이 아니어도 아들 가족은 한 달에 2번은 저희 집에 왔어요. 주말마다 오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손주 얼굴 보고 싶어서 오라고 했죠.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전화했어요.
엄마, 내일 점심 먹으러 가도 돼? 그래, 와라. 엄마가 해줄게. 고마워요, 엄마. 다음 날 아침부터 장을 봤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만들려고 갈비도 사고 반찬도 몇 가지 더 준비했어요. 손주가 좋아하는 과일도 챙기고요. 낮 12시쯤 아들 가족이 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래, 어서 와. 며느리는 현관에서 신발 벗자마자 또 소파로 직행했어요. 손주는 남편이 안아주고 아들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뭐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거의 다 됐어. 내 아빠랑 민재 좀 봐줘. 네. 아들이 나가고 저는 갈비찜 마지막 간 보고 밥상을 차렸어요. 남편이 들어와서 그릇 몇 개 날랐습니다. 여보, 지혜한테 좀 시켜. 맨날 앉아만 있네. 그냥 내가 할게. 당신이 왜 다 해? 남편이 불만스럽게 중얼거렸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괜히 기분 나빠질까 봐요. 상을 다 차리고 나서 다들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휴대폰 내려놓고 식탁에 왔어요. 와, 갈비찜이다. 아들이 좋아하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잘 먹겠습니다. 다들 맛있게 먹었어요. 손주도 갈비 몇 점 먹고 며느리도 한 그릇 뚝딱 비웠습니다. 어머님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식사가 끝나고 아들이 일어났어요. 엄마, 설거지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다 하셨는데 제가 해야죠. 아들이 그릇 몇 개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며느리는요? 다시 소파로 가서 앉았어요. 휴대폰 들고 화면만 보고 있더군요. 남편이 거실에서 손주 봐주고 아들은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저는 남은 반찬 정리하고 며느리만 소파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저게 맞나? 같이 먹었으면 같이 치우는 게 아닌가?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어요. 설거지 다 끝나고 나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가볼게요.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지혜가 오후에 약속 있대요. 그래, 그럼 조심히 가고. 며느리는 가방 챙기며 일어섰어요. 어머님, 다음에 또 올게요. 오늘 맛있었어요. 그래, 잘 가.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 며느리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네. 그러게. 민수는 설거지까지 하는데 지혜는 뭐하나? 그냥 그러려니 해. 언제까지 그러려니 할 거야? 남편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저도 속으론 답답했지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아들 가족이 왔어요. 이번엔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똑같았어요.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만 보고 저는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고 남편이랑 아들이 조금씩 도왔죠. 밥 먹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은 그릇 치우고 며느리는 소파에서 쉬고. 이게 정상인가? 저는 점점 의문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손님이라고 한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정말 손님처럼 행동하고 있더군요. 집에 와서 먹고 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요. 한 번은 제가 며느리한테 물어봤습니다. 지혜야, 혹시 집에서 요리 자주 해? 아니요, 저 요리 잘 못해요. 민수가 주로 하거나 시켜 먹어요. 그래? 네, 저 요리에 소질이 없어서요. 며느리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부끄러운 기색도 없이요. 아들이 요리까지 한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이 직장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수야, 너 집에서 요리도 해? 나중에 아들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뭐 간단한 거요. 지혜가 바빠서요. 지혜도 바쁘지만 너도 바쁘잖아. 괜찮아요, 엄마.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들은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민수가 집에서 요리까지 다 한대. 뭐? 지혜는 요리 못한다고 민수가 다 한대. 그럼 지혜는 뭐 해? 글쎄.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런가 보지 뭐. 남자도 집안일 하는 거 이상한 거 아니잖아. 그건 맞는데. 둘이 같이 해야지 민수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당신이 뭐라고 할 수 있어? 남의 집안일인데.
남편 말이 맞았어요. 저희가 간섭할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며느리가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모습을 보면 자꾸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정말 손님처럼 앉아 있는 그 모습이요. 이게 맞는 걸까? 그 질문이 제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허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허리가 안 좋았는데 점점 심해져서 결국 수술대에 오르게 됐어요. 수술은 잘 됐지만 회복이 생각보다 더뎠습니다. 당분간 무거운 거 들지 마시고 오래 서 있는 것도 피하세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누워 지냈습니다. 남편이 밥도 해주고 집안일도 도맡아 했죠. 아들이 전화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많이 좋아졌어. 제가 가볼까요? 아니야, 괜찮아. 내 아빠가 다 챙겨주시니까. 그래도 신경 쓰지 마. 엄마 곧 나을 거야. 아들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지만 괜히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활동적이진 못했어요.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쑤셨고 무거운 냄비 들 때도 조심스러웠죠. 그런데 어느 주말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가도 돼요? 응? 손주 얼굴도 보여드리고 싶고 엄마 수술하시고 처음 가는 거잖아요. 아니야, 엄마 아직 불편해서. 그래도 가고 싶어요. 오래 안 있을게요. 아들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저도 손주 보고 싶긴 했습니다. 그래, 와라. 간단하게 해줄게.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가 뭐 사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몸은 불편했지만 그래도 아들 가족 오는데 손수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토요일 아침부터 천천히 준비했습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일 순 없었지만 하나씩 해나갔어요. 국 끓이고 나물 몇 가지 무치고 생선도 구웠습니다. 허리가 쑤셨어요. 중간중간 앉아서 쉬어가면서 했죠. 남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무리하지 마. 괜찮아. 점심시간 즈음 아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그래, 어서 와. 어머님 괜찮으세요? 수술하셨다면서요? 응, 많이 나았어. 다행이다. 걱정 많이 했어요. 며느리 말투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고 나서 며느리는 곧바로 소파에 앉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들면서요. 아들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허리 괜찮으세요? 응,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아들이 미안한 표정으로 그릇 나르는 걸 도왔습니다. 상을 다 차리고 나서 다들 앉았어요. 며느리도 식탁에 왔습니다. 와, 어머님 대단하세요. 수술하시고도 이렇게 차려주시다니. 많이 먹어. 감사합니다. 밥을 먹는데 허리가 계속 욱신거렸어요. 앉아 있어도 불편했습니다. 며느리는 맛있게 먹더군요. 어머님, 이거 정말 맛있어요. 하면서요. 식사가 끝나고 아들이 또 설거지를 하겠다고 일어났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그래, 고맙다. 며느리는요? 다시 소파로 갔어요. 손주 옆에 앉아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은 반찬 정리하면서 며느리를 힐끗 봤어요. 내가 아픈 거 알면서도 저렇게 앉아만 있나? 손주가 며느리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같이 놀아줘. 엄마 피곤해. 할아버지한테 가봐. 며느리는 손주도 남편한테 보내고 혼자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아들이 설거지 다 끝내고 나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좀 쉬세요. 제가 다 했어요. 고맙다, 민수야.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다음엔 저희가 뭐 사올게요. 아니야, 괜찮아.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론 허탈했어요. 며느리는 1시간쯤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제 가볼게요. 오늘 감사했어요. 그래, 조심히 가. 어머님도 푹 쉬세요. 며느리는 밝게 웃으며 현관으로 갔어요. 마지막까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요.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남편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괜찮아? 무리했잖아. 내가 하지 말라고 했지. 그래도 손주 보고 싶었어. 지혜는 뭐하나? 당신 아픈 거 알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네. 남편 목소리에 불만이 가득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수술했다는 거 알 텐데. 그런데 왜 그렇게 태연하게 앉아만 있을까? 며느리는 제가 아픈 걸 알았어요. 분명히 걱정한다고도 말했고요. 하지만 그 걱정은 말뿐이었습니다. 행동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만 보고 부엌엔 한 발짝도 들어오지 않았죠. 아들은 설거지까지 하면서 저를 도왔는데 며느리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아픈 거 알아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사람. 그게 가족일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면 아픈 사람 걱정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말로만 걱정한다고 하고 행동은 하나도 안 하는 게 진짜 가족일까요? 며느리는 정말 손님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와서 먹고 쉬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날 확신했어요. 며느리에게 저희는 정말 남이구나. 며느리가 손님처럼 구는 건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들 가족이 또 왔어요. 이번엔 저녁 먹으러 온 거였죠. 저는 간단하게 찌개 끓이고 반찬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허리가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었지만 이 정도는 할 수 있었어요. 다들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때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물 좀. 아들이 바로 일어났습니다. 응, 가져올게. 아들이 부엌으로 들어와서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컵에 따랐어요. 민수야, 밥 먹을 건데 물은 나중에 마시라고 해. 아, 네. 엄마. 아들이 물컵 들고 나가면서 며느리한테 말했습니다. 지혜야, 곧 밥 먹을 거니까 물은 나중에. 아, 그래? 알았어.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잠시 후 또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리모컨 좀. 리모컨은 며느리 바로 옆 테이블 위에 있었어요. 손만 뻗으면 닿는 거리였죠. 그런데 아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여기 있네. 아들이 리모컨 집어서 며느리한테 건넸어요. 며느리는 고마워하고 봤더니 채널을 돌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말문이 막혔어요. 손만 뻗으면 되는 걸. 왜 아들을 시키지? 상을 다 차리고 나서 다들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데 며느리가 또 말했어요. 여보, 김치 좀 더 줘. 김치통은 며느리 앞에 있었습니다. 손 뻗으면 바로 닿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또 일어나서 김치를 꺼내서 며느리 앞접시에 덜어줬습니다. 이 정도면 돼? 응, 고마워. 며느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받았어요. 남편이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눈빛에 불만이 가득했죠. 밥을 다 먹고 나서 아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엄마, 설거지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아들이 그릇 치우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소파로 가서 앉았습니다. 손주가 옆에서 엄마 같이 놀자 했지만 며느리는 잠깐만 하고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아들이 설거지하는 동안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너 집에서도 저렇게 다 해주니? 아들이 잠깐 멈칫했어요. 뭐가요? 지혜한테 물도 갖다 주고 리모컨도 갖다 주고. 아, 그냥 습관이에요. 습관? 지혜가 바빠서 제가 좀 챙겨주는 거예요. 아들은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민수야, 너도 직장 다니잖아. 엄마,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저 입으로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그 모든 걸 다 들어줬죠. 나중에 며느리가 화장실 간 사이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거 봤어? 공주님이 따로 없네. 그러게. 민수 저러다가 고생하겠어.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그래도 저건 좀 심한 거 아니야? 남편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어요.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제 가볼게요. 벌써? 네, 내일 출근해야 해서요. 그래, 조심히 가. 아들이 며느리 가방 챙겨주고 손주 신발까지 신겨줬어요. 며느리는 그 옆에 서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팔불출도 저런 팔불출이 없어. 민수가 완전히 지혜 시중 드는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남편 말이 맞았어요. 아들은 며느리를 완전히 공주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물 한 잔, 리모컨 하나, 김치 하나까지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며느리는 그 모든 걸 당연하게 받았고요. 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팔불출 아들 밑에서 며느리는 정말 공주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주님은 저희 집에 와서도 똑같이 행동했어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모든 걸 대접받는 거죠.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한 밥상도 며느리 눈엔 그저 당연한 대접이었던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어. 뭔가 바뀌어야 했어요. 그 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며느리 이야기만 나오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그렇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왔어요. 남편이 참았던 말을 꺼낸 날이요. 주말이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또 왔어요. 이번엔 아들이 먼저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가도 돼요? 지혜가 엄마 음식 먹고 싶대요. 그래, 와라.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또 오네. 당신 허리는 괜찮아? 할 수 있어. 무리하지 마. 남편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토요일 점심 아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밝게 인사했어요. 그래, 어서 와. 며느리는 현관에서 신발 벗자마자 소파로 갔습니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어요. 저는 부엌에서 준비한 음식들을 상에 차렸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그릇 나르는 걸 도와줬고요. 자, 밥 먹자. 다들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많이 준비하셨네요. 많이 먹어.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맛있게 먹었어요. 아들도 손주도 잘 먹었죠. 식사가 끝났습니다. 아들이 일어나려는데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혜야. 네, 아버님? 같이 먹었으면 같이 치우는 게 기본 아니냐?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멈칫했어요. 네. 맨날 먹기만 하고 치우는 건 한 번도 안 하더라고. 아버님, 그게. 며느리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이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제가 할게요. 민수야, 너한테 하는 말이 아니야. 지혜한테 하는 말이야. 남편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며느리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아버님, 저는 손님이에요. 뭐? 저는 손님이잖아요.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님? 우리 며느리가 손님이야? 제가 시집 온 거지 여기가 제 친정은 아니잖아요. 그럼 손님이죠. 지혜야. 아들이 며느리를 말렸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면 제가 부엌 들어가서 같이 음식 만들고 설거지까지 했어야 하나요? 저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주말까지 집안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남편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우리는 늙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야?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너한테 뭘 바라는 게 있어? 그저 같이 먹었으면 같이 치우자는 거야.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며느리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손님이라고 했잖아요. 가족이 무슨 손님이야? 남편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지혜야, 그만해요, 제발. 민수야, 넌 가만히 있어. 아버지, 제가 할게요. 제가 다 할 테니까 그만하세요. 너만 하면 뭐해? 지혜도 같이 해야지. 아버지. 아들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못 오겠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거면. 뭐?
저는 손님 대접받으러 왔는데 일하러 오라는 거잖아요. 그럼 안 올래요. 며느리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저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며느리 눈빛엔 서운함도 미안함도 없었어요. 그저 화만 가득했죠. 아들이 며느리 팔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진정해. 아버지도 화나서 그러신 거야. 화나서? 나보고 일하라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설거지 하라는 거 아니야? 지혜야, 제발. 아들이 애원하듯 말했지만 며느리는 듣지 않았어요. 민수야, 우리 가자. 여기 더 있기 싫어. 며느리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손주가 울먹이며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저는 손주한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저희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저희 먼저 갈게요. 그래.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며느리는 인사도 없이 현관으로 갔습니다. 아들이 손주 손잡고 따라갔고요.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식탁에 앉은 채로 멍하니 있었습니다. 남편도 말없이 앉아 있었고요. 한참 후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아니야. 당신 말이 맞아. 같이 먹었으면 같이 치워야지.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지혜가 저렇게까지 화낼 줄은 몰랐어. 나도. 저는 식탁 위에 놓인 그릇들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먹다 남긴 밥그릇, 반찬 접시들. 손님이라고.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느리에게 저희는 정말 남이었던 거예요. 가족이 아니라 그저 대접해줘야 하는 시댁 사람들. 저는 그날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뭔가 바뀌어야 했어요.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응? 우리도 이제 손님 되자. 뭐? 지혜가 손님이라면 우리도 손님이 되는 거야. 남편이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다음부터는 지혜네 집에 가는 거야. 우리가 손님 되는 거지. 남편 눈이 커졌어요. 당신 그게 무슨. 손님 대접이 어떤 건지 지혜도 알게 해줘야 할 것 같아. 저는 그렇게 말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보통은 주말마다 전화가 오곤 했는데 이번엔 조용했죠. 남편이 말했습니다. 민수한테 연락해볼까? 아니, 기다려봐. 하지만 민수가 먼저 연락할 거야.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론 불안했어요. 혹시 정말 안 오는 건 아니겠지? 며칠 더 지나서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응, 민수야. 저번에 죄송했어요. 아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괜찮아. 지혜가 좀 그랬어요. 제가 잘 말할게요. 민수야. 네, 엄마. 다음엔 내 집에서 보자. 네? 아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맨날 우리 집에서만 보니까 지혜가 불편한가 봐. 그러니까 다음엔 내 집에 우리가 갈게. 아, 그건. 아니면 당분간 안 봐도 돼. 엄마. 아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야, 엄마 말 이상해? 지혜가 손님이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도 손님 되는 거지. 엄마, 그건 지혜가 화나서 한 말이에요. 화나서 한 말이라도 한 거잖아. 그리고 지혜 얼굴 봤어? 진심이더라. 아들이 말문이 막혔어요. 엄마, 그래도. 민수야, 엄마 마음 이해해줘. 우리도 이제 나이 들었어. 맨날 차려주는 것도 힘들어. 그건 알지만. 그러니까 다음엔 내 집에 가는 거야. 우리가 초대받는 거지. 손님으로.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긴 한숨이 들렸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제가 지혜한테 말해볼게요. 고맙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이 물었어요. 정말 갈 거야? 응. 지혜가 싫어하지 않을까? 싫어하면 안 가면 되지. 하지만, 여보, 손님 대접이 뭔지 지혜가 알아야 해.
그냥 앉아서 받기만 하는 게 얼마나 편한 건지.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지혜한테 보여줘야 해. 손님 대접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바뀌지 않는 한 저희도 바뀌어야 했어요. 며칠 후 아들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지혜가 괜찮대? 네, 괜찮대요. 아들 목소리가 힘없었어요. 알겠다. 그럼 토요일에 갈게. 네, 엄마.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응. 민수 집에 가본 지 오래됐지? 그러게. 신혼집 들어갈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 남편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우리가 손님 되는 날이 오네. 저도 씁쓸했습니다. 손님이라면 우리도 손님이 되어야지.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과일 하나 사들고 남편이랑 아들 집으로 갔어요. 아파트 입구에서 올라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혜가 어떻게 나올까? 초인종을 눌렀어요. 아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오셨어요? 응. 어서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거실에 서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래, 지혜야. 어서 앉으세요. 며느리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저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처음 와본 며느리 집.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아들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물이요. 고맙다. 며느리는 주방 쪽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었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죠. 저는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오늘은 내가 손님이구나.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며느리 집에 손님으로 온 게. 하지만 이게 맞는 거였어요. 며느리가 저희 집에서 손님 노릇했던 것처럼 이제는 저희 차례였죠. 아들이 며느리한테 말했습니다. 지혜야, 준비 다 됐어? 응, 거의. 며느리가 마지못해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제 손을 슬쩍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며느리가 손님 대접이 뭔지 배울 시간이었어요. 며느리가 주방에서 부산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거실을 구경했어요. 신혼집이라 그런지 깔끔하고 모던하게 꾸며져 있더군요. 엄마, 편하게 계세요. 아들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집 예쁘게 꾸몄네. 지혜가 신경 많이 썼어요. 주방에서 며느리가 냄비 뚜껑 여는 소리, 물 끓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끔 한숨 소리도 섞여 나왔죠. 남편이 제 옆에 앉아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혜 혼자 하나 봐. 응. 민수는 뭐 하고 있고. 아들은 저희 옆에 앉아서 이야기만 하고 있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식사 준비됐어요. 그래, 고생했어. 저희는 식탁으로 갔습니다. 상 위에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밀키트, 불고기, 김치찌개, 시판 나물 몇 가지. 지혜야, 이거 내가 다 만들었어? 네. 밀키트긴 한데요. 며느리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났어요. 요즘 밀키트 참 좋더라. 맛도 괜찮고. 감사합니다. 다들 자리에 앉았습니다. 불고기를 한 점 먹었습니다. 맛이 괜찮았어요. 맛있네. 세상 참 좋아졌다. 그쵸? 요즘엔 밀키트로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어요.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치찌개도 먹어봤어요. 집에서 끓인 것처럼은 아니었지만 나쁘지 않았죠. 지혜야, 고생했어. 아니에요. 며느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주방 쪽을 신경 쓰더군요. 뭔가 걱정되는 표정이었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소파로 갔어요. 남편도 따라왔죠. 어머님, 과일 드릴까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배불러. 그럼 차라도. 괜찮아. 천천히 쉬었다가 먹을게. 며느리가 난처한 표정으로 식탁을 바라봤어요. 그릇들이 쌓여 있었죠.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지혜야, 설거지 할게.
며느리도 마지못해 일어났어요. 둘이 주방으로 들어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 그릇 부딪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손님이구나.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며느리 집에서 편하게 앉아 있는 게 주방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릇이 왜 이렇게 많아? 조금만 참아. 금방 끝나. 아들이 달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도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게 바로 손님 대접이야. 며느리는 지금 처음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손님 한 번 초대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설거지가 끝나고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어머님 차 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며느리가 차를 내왔습니다. 손이 약간 떨리더군요. 지혜야, 너 피곤하지? 좀 쉬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며느리는 웃으려 했지만 억지 웃음이었어요. 저는 차를 마시면서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는 주방 정리하느라 또 바빠 보였어요. 이게 매번 우리가 했던 일이야. 새벽부터 준비하고 음식 만들고 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그걸 며느리는 한 번도 안 해봤죠. 그저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으니까요. 1시간쯤 있다가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갈게. 벌써요? 좀 더 계시다 가세요. 아들이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지혜 힘들어 보여. 오늘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며느리가 말했지만 얼굴엔 안도감이 스쳤어요. 다음에 또 올게. 오늘 잘 먹었어. 네, 조심히 가세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다음에 또 오실 건가요? 응, 오늘 편하게 잘 쉬었으니까. 다음 주에 또 올게. 며느리 얼굴이 굳었어요. 네. 아들이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해줬습니다. 엄마, 오늘 괜찮으셨어요? 응, 좋았어. 지혜가 잘 차려줬더라. 다음에도 오실 거예요? 그럼 손님 대접받는 게 이렇게 편한데. 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지혜 얼굴 봤어? 지쳐 보이던데. 응, 봤어. 한 번만 더 가도 힘들어할 것 같은데. 그래서 가는 거지.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이건 며느리가 배워야 할 일이었습니다. 손님 대접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냥 앉아서 받기만 하는 게 얼마나 편한 건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정말 또 갈 거야? 응. 지혜가 싫어할 텐데. 싫어하면 이제 알겠지. 손님 대접이 뭔지.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말이 맞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님 대접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며느리가 그걸 깨달을 때까지 저는 계속 갈 생각이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저희는 또 아들 집에 갔습니다. 이번엔 며느리 표정이 달랐어요. 현관문을 열 때부터 피곤해 보였죠. 어머님, 아버님. 며느리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이번엔 테이블이 아직 안 차려져 있더군요. 지혜야, 우리 좀 일찍 온 거야? 아니에요, 제가 좀 늦었어요. 며느리가 급하게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남편과 소파에 앉았습니다. 주방에서 며느리가 부산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칼질 소리, 물 끓는 소리, 프라이팬 소리. 1시간쯤 지났을까요? 식사 준비됐어요. 며느리가 나왔는데 얼굴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고생했어, 지혜야. 네, 이번엔 김치찌개랑 제육볶음, 계란말이 했어요. 오늘은 직접 만들었네. 네, 밀키트가 떨어져서요. 며느리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밥을 먹는데 며느리는 계속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하는 표정이었죠. 식사가 끝나고 저는 또 소파로 갔어요. 지혜야, 오늘 과일 있니? 아, 네. 준비할게요. 며느리가 일어나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아들도 따라 들어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주방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또 오시는 거야? 작은 목소리였지만 들렸어요. 지혜야, 조용히 해. 아들이 달래는 소리도 들렸죠.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도 들었다는 표정이었어요.
과일을 먹고 1시간쯤 있다가 저희는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 갈게. 네, 조심히 가세요. 며느리가 말했지만 목소리엔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지혜야, 다음 주에도 올게. 며느리 얼굴이 굳었어요. 손님 대접받는 거 너무 좋아서. 다음 주에 또 올게. 어머님, 그건. 왜?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일하는 사람이라. 우리도 매번 너 초대했잖아. 이제 우리 차례지. 며느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지혜 완전히 지쳐 보이던데. 계속 갈 거야? 응. 조금 더. 그 다음 주에도 저희는 갔습니다. 이번엔 며느리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이번 주는 제가 좀 바빠서요. 왜? 무슨 일 있어? 회사 일이 좀 많아서. 괜찮아. 간단하게 해도 돼. 우리 그냥 얼굴 보러 가는 거니까. 네. 며느리 목소리가 힘없었습니다. 토요일 아들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여는 며느리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래. 이번엔 배달 치킨이 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지혜야, 오늘은 치킨이네. 네, 제가 요리할 시간이 없어서요. 괜찮아. 치킨도 맛있지. 저희는 치킨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표정은 계속 어두웠어요. 식사 후 저는 또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치킨 박스 정리하고 설거지하고 거실 정리하는 걸 지켜봤어요. 아들이 옆에서 도와주긴 했지만 며느리 얼굴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1시간 후 저희가 가려고 일어섰을 때였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는 어머님 댁에 제가 갈까요? 왜? 우리가 오면 되는데. 아니, 제가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며느리 얼굴을 봤습니다. 지쳐 있었어요. 지혜야, 손님 대접이 힘들지? 네. 매번 준비하고 치우고 정리하는 거. 힘들지?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왜 우리 집만 와요? 며느리 목소리에 불만이 섞였습니다. 손님이잖아. 우리. 그게. 지혜야, 너도 우리 집에 올 때 손님이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도 손님이지. 며느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님 대접이 힘든 줄 이제 알겠니? 저는 그렇게 말하고 현관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지혜 완전히 지쳤던데. 응.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거야. 뭘? 손님 노릇이 얼마나 편한 건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며느리는 지금쯤 지쳐서 소파에 누워 있겠죠. 매번 저희가 왔다 간 후에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제 알겠니? 매번 차려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며느리가 조금씩 깨닫고 있는 게 보였어요. 손님 대접이 얼마나 힘든지. 그냥 앉아서 받기만 하는 게 얼마나 편한지.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가족이 뭔지, 함께 한다는 게 뭔지. 좀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응, 민수야. 지혜가 너무 힘들어해요. 아들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 매번 준비하느라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민수야, 그게 우리가 매번 했던 일이야. 알아요. 그럼 이제 알겠니? 엄마가 왜 이러는지.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지혜랑 요즘 자꾸 싸워요. 그래? 네. 지혜가 왜 맨날 오시냐고. 그럼 뭐라고 그래?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들 목소리에 고민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가만히 들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너희 사이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야. 알아요. 그냥 지혜가 알았으면 해서. 가족이 뭔지.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가 변하지 않는 한 저희도 계속 가야 했습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한테서 연락이 뜸했어요. 보통은 이틀에 한 번씩 안부 전화하던 아들이 일주일 넘게 연락이 없었죠. 남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한테 전화해 볼까? 아니, 기다려봐. 하지만 일주일째잖아.
민수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가 봐. 저도 속으론 불안했어요.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하지만 며느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열흘쯤 지났을까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응, 민수야. 잘 지내니? 엄마, 이번 주는 저희 집 안 오셔도 돼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혜가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 네. 주말마다 준비하느라 너무 지쳐서. 민수야, 그럼 지혜가 우리 집에 올 때는 안 힘들었을 것 같아? 그건. 엄마도 매번 준비했어. 근데 지혜는 한 번도 손 안 댔잖아. 아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알아요. 근데 지혜랑 요즘 너무 자주 싸워서. 뭐 때문에? 어머니 오시는 것 때문에요. 제가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지혜가 뭐래? 왜 자꾸 오시냐고. 자기는 쉬고 싶은데 매번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서 너는 뭐라고 그랬어? 저도 어쩔 수 없잖아요. 엄마가 오신다는데. 아들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민수야, 너 지혜한테만 시키니? 아니요, 저도 같이 해요. 그래도 지혜가 힘들다고 하는 거지. 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이번 주는 안 갈게. 감사합니다, 엄마.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이 물었어요. 이번 주는 안 가? 응. 민수가 오지 말라고 하네. 지혜가 힘들어하나 봐. 며칠 후 아들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밤 11시였어요. 엄마. 응? 민수야, 왜 이 시간에? 지혜랑 싸웠어요. 아들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왜? 어머니 때문에요. 뭐라고 했는데? 아들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지혜가 어머니 아버지가 자꾸 오시는 게 싫대요. 그래? 네. 자기는 주말에 쉬고 싶은데 매번 준비하느라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서로 도우면서 하면 되잖아.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닌데. 지혜가 뭐래? 왜 맨날 나만 하래? 당신이 해. 그랬어요.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엄마, 제가 이미 다 도와주고 있거든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래도 지혜는 힘들다고 하는 거구나. 네. 민수야, 지혜가 우리 집 올 때는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죠. 그치? 그냥 앉아서 휴대폰만 봤잖아. 알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해야 하니까 힘든 거야.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너희 둘이 잘 이야기해봐. 엄마가 원하는 건 지혜가 모든 걸 다 하라는 게 아니야. 그럼 뭘 원하세요? 같이 하는 거. 가족이면 같이 해야지.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이 물었어요. 민수랑 지혜 싸웠대? 응. 심하게? 많이 싸운 것 같아.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너무 심한 거 아냐? 그렇게까지 해야 해? 저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여보, 지금 안 하면 평생 이렇게 살 거야. 민수도 우리도. 그래도 며느리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계속 이렇게 불편할 거야.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며칠 후 또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목소리가 더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야, 또 싸웠니? 네. 뭐 때문에? 똑같은 얘기예요. 지혜가 왜 자꾸 오시냐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잖아, 엄마인데 그랬더니. 아들이 말을 멈췄습니다. 뭐래? 그럼 당신 혼자 해. 나는 안 할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나 혼자 할게. 그랬는데. 그것도 싫대요. 당신이 혼자 하는 거 보면 자기가 나쁜 사람 같대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지혜는 결국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야. 본인만 편하면 되는 거고. 엄마. 엄마 말 틀렸어?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지혜한테 제대로 말해. 결혼 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사이가 점점 틀어지고 있었어요. 제 탓이었죠. 하지만 이건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깨닫지 못하면 평생 이렇게 살 거였으니까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가슴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변하지 않는 한 이 불편함은 계속될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아들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엄마, 지혜랑 자꾸 싸워요.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길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로부터 2주일쯤 지났을까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오세요. 지혜가 괜찮대? 네, 괜찮대요. 아들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민수야, 괜찮은 거 맞니? 네, 오세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저는 가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저희는 아들 집으로 갔어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었어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래, 지혜야.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테이블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음식은커녕 물 한 잔도 준비돼 있지 않았습니다. 지혜야, 우리 너무 일찍 온 거야? 며느리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저 준비 못했어요. 응? 못하겠어요. 매번 준비하는 거.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저희를 봤어요. 엄마, 아빠, 일단 앉으세요. 저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님, 저도 직장 다녀요.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까지 이렇게 준비하는 거 저는 못하겠어요.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혜야, 나도 30년 교사하면서 집안일 다 했어요. 그건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들어오고 주말엔 시험 채점하면서도 집안일 다 했어.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대가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 요즘은 남자들도 집안일 하잖아요. 왜 저만 해야 돼요? 며느리 목소리가 더 높아졌어요. 지혜야, 민수도 하잖아.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래도 저는 힘들어요. 왜? 매번 어머님들 오시면 제가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집 올 때는? 며느리가 말을 멈췄습니다. 너는 뭐 했어?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만 봤잖아. 그건 손님이라며? 그래서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잖아. 며느리 얼굴이 붉어졌어요. 맞아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손님이고. 저는 뭐가 달라? 너는 손님 대접받고 싶은데 우리는 손님 대접받으면 안 돼? 며느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벌떡 일어섰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아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야. 엄마, 대체 뭘 원하세요? 아들이 소리쳤어요. 지혜한테 뭘 바라시는 거예요? 맨날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그러길 바라세요? 민수야, 엄마는. 아니면 지혜가 엄마 앞에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말하길 바라세요. 아들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민수야, 진정해. 남편이 아들을 말렸지만 아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희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매주 어머님 모시고 밥 차려드려야 해요? 민수야, 엄마 말 들어봐. 싫어요. 지혜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며느리가 소파에서 울고 있었어요. 아들이 며느리 옆에 앉아서 어깨를 감쌌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제발.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가 지혜한테 뭘 바라는지 알아? 뭔데요? 가족처럼 지내는 거. 저희는 가족 아니에요? 가족이면 서로 도우면서 다 같이 해야지.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혜는 우리 집에 올 때 손님처럼 앉아만 있었어. 그게 가족이야? 민수야, 너도 알잖아. 엄마가 매번 혼자 준비하고 혼자 치우는 거.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지혜한테 제대로 말해. 가족이면 같이 하는 거라고.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며느리가 울음을 그치고 말했습니다. 전 어쩌라는 거예요? 지혜야. 네. 너도 우리 집 올 때 손 좀 보태.
그것만 해도 나는 고마울 거야.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응. 가족이니까.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우리 오늘은 이만 갈게. 엄마, 밥은요? 괜찮아. 너희끼리 이야기해봐. 엄마. 민수야, 엄마가 하는 말 잘 생각해봐. 가족이 뭔지. 저는 그렇게 말하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남편도 따라왔고요. 신발을 신는데 뒤에서 며느리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 달래는 목소리도 들렸죠. 현관문을 나서는데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민수가 저렇게 소리 지르는 거 처음 봤어. 너무 심했나? 모르겠어.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아들이 소리 지르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며느리가 우는 모습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이뤘습니다. 내가 너무 심한 거 아닐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며느리가 깨닫게 하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했던 거 아닐까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제가 갈게요. 혼자. 아들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뭔가 큰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요일 오후 아들이 혼자 왔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아들만 서 있었어요. 민수야, 혼자 왔어? 네, 엄마. 아들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들어와. 아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남편도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수 왔구나. 네, 아버지. 지혜는? 집에 있어요. 저는 물 한 잔 가져다 주고 아들 옆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야? 아들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뭐가? 제가 지혜를 너무 받아만 줬어요. 아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왜 그러시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어제 지혜랑 밤새 이야기했어요. 그래? 지혜가 계속 울면서 힘들다고 했어요. 저도 힘들다고 했어요. 중간에 끼어서. 아들이 눈물을 닦았어요. 민수야,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엄마.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지혜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는데? 엄마가 원하시는 게 뭐냐고 물었어요. 지혜가? 아니요, 제가요. 제가 지혜한테 물었어요. 엄마가 대체 뭘 원하시는 거냐고.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지혜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밤새도록. 아들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엄마는 지혜가 다 하길 바란 게 아니죠? 그래. 가족처럼 같이 하길 바란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난 며느리가 다 하길 바란 게 아니야. 알아요. 가족이면 함께 해야지. 내가 지혜한테 말했어야지.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지혜를 너무 편하게만 해줬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지혜한테 제대로 말했어야 했어요. 엄마 집에 갈 때 같이 도와서 하자고. 민수야. 근데 저는 그냥 지혜가 편하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남편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민수야, 사랑은 그런 게 아니야. 알아요, 아버지. 이제 알아요.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혜한테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같이 하자고. 지혜가 뭐래? 처음엔 싫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이혼하자고 했어요. 뭐? 저는 깜짝 놀라서 아들을 쳐다봤어요. 민수야,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지혜가 안 들어요. 아무리 말해도. 그래도 이혼은. 엄마, 지혜가 변하지 않으면 저희는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아들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도 엄마도 아빠도 다 불편하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혜한테 말했어요. 정말 가족이 되고 싶으면 같이 하자고. 울면서 생각해 보겠대요.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그럼 너라도 해. 네? 내 아내고 내 집이잖아. 아버지. 지혜가 안 하면 내가 해. 그게 가장이야. 아들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저는 아들 손을 잡았어요. 민수야, 엄마는 너희가 힘들게 하려고 이런 게 아니야. 알아요, 엄마. 그냥 지혜가 알았으면 해서. 가족이 뭔지. 네. 같이 사는 게 가족이야.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지혜한테 제대로 말할게요. 그래. 엄마 미안해요. 제가 진작에 말했어야 했는데. 괜찮아. 아들이 한참 동안 저희와 이야기했습니다. 지혜와의 결혼 생활,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 엄마, 사실 저도 힘들었어요. 응. 집에서 제가 다 하잖아요. 요리도 설거지도 청소도. 알아. 근데 지혜는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하고. 아들이 말을 멈췄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야. 네, 엄마. 아들이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 해볼게요. 그래. 힘내라. 아들이 돌아가고 나서 남편이 말했어요. 민수가 많이 컸네. 그러게. 이제 알겠지. 가족이 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아들이 깨달았으니까요. 가족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라는 걸. 이제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지혜가 진짜 가족이 되길 바라며 저는 기다리기로 했어요. 아들이 다녀간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들 가족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명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지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지혜야. 설날에 저희 갈게요. 그래, 와라. 근데 어머니. 응? 며느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같이 할게요. 뭐? 주방일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혜야. 네, 어머니.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았어. 그럼 같이 하자. 네, 어머니.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지혜가 뭐래? 까치한데. 뭘? 주방일. 남편 눈이 커졌어요. 정말? 드디어 정신 차린 건가? 저는 대답 대신 웃었습니다. 설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전 반죽하고 나물 다듬고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아들 가족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손에 앞치마를 들고 있더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어서 와. 며느리가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곧바로 앞치마를 입었습니다. 어머니, 뭐부터 도와드릴까요? 저는 며느리를 보며 놀랐어요. 정말 달라진 모습이었거든요. 지혜야,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뭘 하면 돼요? 그럼 저기 나물 좀 묻혀줄래? 네. 며느리가 나물 묻히기 시작했어요.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말했어요. 지혜야, 고마워. 아니에요. 제가 도와야죠.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야. 며느리가 손을 멈추고 저를 봤어요. 네, 어머니. 같이 하는 거요.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둘이서 1시간쯤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시키는 대로 하나하나 따라했어요.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 잘하고 있어. 생각보다 어렵네요. 처음이니까 그렇지. 하다 보면 익숙해져.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을 다 차리고 나서 다들 모여 앉았습니다. 남편, 아들, 며느리, 손주까지. 자, 다들 먹자. 밥을 먹는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뭐가? 음식 준비하는 거요.
며느리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동안 손님 노릇만 하려고 했어요. 지혜야. 그게 제일 편한 줄 알았거든요.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어요. 근데 손님 노릇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응? 계속 눈치 보게 되고 불편하고. 며느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손님으로 가는 게 편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 가족이 아니라 남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며느리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그동안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괜찮아. 저는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지. 네. 가족은 손님이 아니야. 불편해도 함께 부대끼며 사는 게 가족이지.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그래. 천천히 하자. 식사 후 설거지할 때도 며느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같이 하자. 네. 둘이서 설거지를 했어요. 며느리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아들이 부엌 문 앞에서 저희를 보고 있었어요. 흐뭇한 표정으로요. 저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드디어 며느리가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저녁 무렵 아들 가족이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어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래, 와라. 그때도 제가 같이 할게요. 고맙다, 지혜야.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남편이 말했어요. 지혜가 많이 변했네. 이제야 진짜 우리 며느리가 됐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며느리는 깨달았어요. 가족이 뭔지, 손님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걸. 그날 밤 저는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가족은 손님이 아니에요. 대접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불편해도 함께 부대끼며 사는 게 가족입니다. 서로 도우며 같이 웃고 같이 울며 살아가는 거죠. 며느리가 그걸 이제 알았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응, 왜? 영상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 영상통화를 켰더니 며느리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요. 어머니, 오늘 민수 생일이거든요. 아, 맞다. 오늘이구나. 미역국 끓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며느리 얼굴에 진지함이 가득했어요. 그래, 천천히 알려줄게. 감사해요, 어머니. 저는 며느리한테 하나하나 알려줬습니다. 미역 불리는 법, 참기름에 볶는 법, 국물 내는 법. 며느리는 열심히 따라했어요.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 잘하고 있어. 와, 진짜 어렵네요.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처음이니까.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네, 열심히 배울게요. 30분쯤 지나서 며느리가 미역국을 완성했어요. 어머니, 다 됐어요. 그래, 잘했어. 며느리가 뿌듯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감사해요. 아니야. 지혜가 잘한 거지. 어머니. 응? 제가 그동안 정말 많이 철없었죠? 며느리가 조용히 물었어요. 다 지난 일이야.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뭐가? 가족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요. 며느리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혜야, 울지 마. 예전엔 손님 노릇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이제 알겠어요. 그래. 가족은 같이 하는 거더라고요. 불편해도 힘들어도. 며느리가 웃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지. 네, 어머니. 앞으로 더 잘할게요. 그래. 천천히 하자. 영상통화를 끊고 나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지혜가 뭐래? 미역국 끓이는 법 물어보더라. 민수 생일이라고. 그래? 지혜가 많이 변했네. 응.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며느리는 손님이었어요. 대접받으려고만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가족이 됐어요. 같이 음식 만들고 같이 설거지하고 같이 웃는 가족이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들도 힘들었고 며느리도 힘들었고 저희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결국 해냈어요.
며느리가 깨달았거든요. 손님 노릇이 아니라 가족으로 사는 게 뭔지.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손님 대접은 하루면 끝나지만 가족은 평생입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 덕분이야. 아니야. 지혜가 잘한 거지. 그래도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은 진짜 가족이 됐어요. 손님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가족으로요.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의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